고3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로 답답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늘 설명을 통해서 확실하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라그룹 원주 한라대학교의 입학관리실장을 맡고 있는 경찰인연학과 이정덕 교수입니다. 한라대학교는 이제 한라그룹이 재단인데요. 사립대학 중에 이제 대기업이 설립한 사립대학교는 대한민국에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선택하실 때 학과와 학교의 내실을 잘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라대학교가 작년부터 이 SNS 홍보를 많이 활성화하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다음에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라대학교 친구 추가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업무 시간 내에 입시 상담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담당 직원 선생님이 계셔서 즉각적으로 답변이 가능합니다. 또 유튜브에 한라대학교와 관련되는 아주 유익한 동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한라대학교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꼭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라대학교의 2021학년도 입시 주요 사항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대학교의 입시 주요 사항은 일단 수시 모집 주요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2020학년도에 이제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이 있었습니다. 이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이 2021학년도에 사회배려자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배려자 전형으로 바뀌면서 다문화 가정 자녀, 다자녀, 또 북한 이탈 주민 분들이 지원이 가능하게 됐고요. 지원은 이제 요 분들에 대해서 확대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형이 또 신설된 부분이 있는데요. 한라 지역인재 전형이 신설됐습니다. 강원도 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인 경우에 한라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이 가능하고요. 한라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80%, 면접 20%가 반영이 됩니다. 면접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지금 녹화 면접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면접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원서 접수를 통해서 또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형 요소가 좀 변경된 게 있는데요. 농어촌 학생과 특성화고고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폐지되고 학생부 100%입니다. 한라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없고요. 학생부 교과 100%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시 모집 주요 변경 사항을 말씀드릴 텐데요. 수시 모집 주요 변경 사항, 한라대학교가 2021학년부터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모집 단위를 보시면은 2020학년도에는 기계자동차공학부, 신소재화학공학과, 메카트로닉스 공학과로 모집을 했었는데요. 2021학년도에는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부로 모집을 합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변화를 주는 이유는 한라대학교가 작년부터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한라대학교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다는 것.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한라대학교가 한라그룹이 재단입니다. 또 한라그룹이 또 대기업이고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에 뭔가 혁신적인 변화를 줘서 한라대학교에 입학하는 예비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보다 나은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변화를 줬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전기전자공학과, 정보통신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가 ICT 융합공학부로 이렇게 모집 단위가 바뀌었습니다. 이 모집 단위에 대한 변경은 다음 장에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5개 학부 체제로 모집 단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으로 좀 내려와 보시면 건축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찰행정학과, 뷰티디자인학과는 기존의 학과 체제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보시면은 빅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소방방재학과, 항공서비스학과가 신설됐는데요. 빅데이터 사이언스학과 같은 경우는 첨단학과로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지 이제 개설이 가능한 학과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임이라든가 뭐 네이버 쇼핑,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빅데이터 산업입니다. 데이터 산업 없이는 현대 사회가 생존할 수도 없고 운영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빅데이터라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직업군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빅데이터 전문가가 미래에 아주 유망한 직업으로 실제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학과 같은 경우는 또 소방직 공무원분들이 이제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또 전환이 됐고요. 소방 관련되는 각종 자격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재난과 안전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개설된 학과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많이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항공서비스학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코로나도 항공업계가 많이 어렵지만 앞으로 4년 뒤에 여러분들이 졸업하는 시기가 되면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항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은 항상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요. 그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또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기도 합니다. 항공 서비스 학과도 새로운 날개를 달고 새롭게 비상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학부 체제로 교육 과정이 이제 혁신된 그 내용과 관련되는 것이 이제 듀얼 트랙 이수 제도인데요. 듀얼 트랙 이수 제도 같은 경우는 1학년에 입학해서는 학부의 공통 교육 과정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이 올라갈 때 본인이 원하는 이제 트랙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부로 말씀을 드리면 2학년 때 스마트 자동차 공학 트랙, 기계공학, 기계 시스템 디자인, 지능로봇공학, 신소재공학 트랙 5개 트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한라대학교에 입학하시게 되면 1학년 때는 공통교육과정을 학부 내에서의 공통교육과정을 이제 공부하게 되고요. 2학년 올라갈 때 여기 나와 있는 트랙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심화 전공으로 졸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에 듀얼 트랙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한 개의 트랙을 선택해서 졸업을 하셔도 되겠지만 2개의 트랙을 갖다가 선택해서 2개의 심장을 달고 졸업해서 사회에서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부에 지능 로봇 공학을 트랙을 갖다가 선택했다라고 하게 되면 영상 커뮤니케이션 학부에 영상 크리에이터 트랙을 갖다가 하나 더 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수한 모든 전공 트랙을 여러분들의 학위증에 표기를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이 듀얼 트랙 이수 제도는요.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에 선정된 한라대학교가 획기적으로 만든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사회인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교육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모집단위별 모집 인원인데요.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부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전형의 94명의 학생들을 선발하고요. 학생부 전형에 20명, 한라 지역인재에 3명, 만도 엘리트에 5명씩으로 선발합니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이 있는 전형입니다. 그 밑에 면접고사 실시 여부 박스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학생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부 교과 100%인데 면접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과 한라 지역인재, 만도 엘리트는 이제 면접이 있고요. 일반 한라 지역인재, 만도 엘리트라든가 이런 박스, 세로 박스 같은 경우는요. 전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서를 갖다가 여기에 맞게 여러 장을 한라대학교에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 면접 있는 전형에 지원을 하셔가지고 원서를 한 장 접수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전형에도 한 장을 추가로 접수하실 수 있고 한라 지역인재에도 또 이제 한 장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는 총 3장을 쓸 수가 있고요.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부라든가 ICT 융합 공학부의 경우에는 3장 이상의 원서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 원서 6장 중에 여러 장을 한라대학교에 쓸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한라대학교는 일반 전형이 모집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예, 그 다음이 학생부 전형, 그 다음에 한라 지역인재나 만도 엘리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도 엘리트 전형 같은 경우는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부와 ICT 융합 공학부에 이제 그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요 만도 엘리트 전형은 2.99 이내의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지만 만도 한라그룹 계열사 중에 가장 큰 회사인 만도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혁신적으로 제공해 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1학년 때 만도 엘리트 전형을 입학해서 3학년 때 만도 챔피언 전형을 거치게 되면 한라그룹 계열사의 입사가 아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을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뭐 계속 말씀드리면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가 이제 71명을 갖다가 일반 전형에서 모집하고요.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11명, 한라 지역 인재는 5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과 체제인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 경찰인학과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이제 모집 인원이 좀 적고요. 그다음에 이제 뷰티 디자인, 항공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모집 인원이 27명, 26명 일반 전형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장을 잘 보시면 요 내용을 잘 아실 수 있고요. 또 한라대학교 인트로에 들어오시면 수시 모집 요강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궁금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톡 채널 추가 또는 입학 홍보처로 전화를 주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친절하고 자세한 내용을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정원회인데요. 정원회 같은 경우는 통합 모집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원회 같은 경우는 면접이 없고요. 농어촌 학생은 이제 13명, 특성화고 졸업자 11명을 갖다가 통합 모집을 실시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시인데요. 정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집 인원이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이 대부분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모집 인원보다는 조금 많아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수시에 대부분 합격하고 싶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시면 정시에는 이제 지원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정시에 만약에 여러분들 지원을 하신다고 하시면 요 정도 모집 인원을 모집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형 일정입니다.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는 대부분 대학들이 비슷합니다. 23일부터 28일까지 실시를 하고요. 면접고사는 11월 4일 날 실시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비대면으로 녹화 면접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요거는 지금 업체와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입시의 공정성, 또 여러분들 면접고사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합격자 발표는 11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시 모집인데요. 정시 모집은 올해 코로나로 좀 일정들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서 접수는 1월 7일, 이제 해를 넘겨가지고 1월 7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되고요. 발표는 2월 1일입니다. 그리고 등록은 2월 8일부터 2월 10일까지 실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영 점수 및 비율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대학들마다 이런 것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교과 출석이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과 뭐 80%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면접이 20% 반영이 됩니다. 한라대학교는 이제 면접이 20%가 있기 때문에요. 이따가 말씀드릴 성적에서 실제로는 한 1.5등급에서 크게는 2등급 정도까지 사실은 이제 바뀔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같은 경우는 교과 50 출석 10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면접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 100%로 당연히 반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학년별 반영 비율인데요. 1학년, 2학년, 3학년. 3학년은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이 되고요. 혹시 재수생이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3학년 2학기까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3-4의 구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영 교과도 대학들마다 많이 다른데요. 한라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 한라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 국영수 우수 2과목, 사회 과학 교과 중 우수 1과목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같은 경우는 국영수 이수 전 과목이 반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능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정시인데요. 예, 국어, 수학, 영어, 그다음에 탐구 영역 해서요. 국영수 중에 우수 2과목, 그다음에 탐구 영역 중에 1과목인데 비율상 4-4-2의 구조가 되겠고요. 한국사는 당연히 필수 응시를 하셔야 되고 점수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이제 작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성적을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성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부로 말씀을 드리면 왼쪽에 있는 막대가 5.65라고 되어 있는 막대가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부의 일반 전형의 평균 성적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5.65 등급이 평균이고요. 실제 커트라인은 그러면은 이제 충원 발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매년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5.65에서 한 1.5등급 정도 빼주시면 실제로 커트라인과 아주 근사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를 빼면 여러분들 얼마죠? 그죠? 잠깐 생각해 볼까요? 바로 7등급 정도가 사실은 실제 커트라인이고요. 거기서 위아래로 조금씩 움직이는데 위로 움직일 수도 있고 밑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막대가 이제 5.56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학생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5.56이 학생부인데요. 요것도 한 1.5 정도를 빼주시면 실제 커트라인과 아주 근사치로 간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ICT 융합공학부, 건축학과, 건설방재공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방재공학과는 이제 토목공학과가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토목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뭐 SOC라 해가지고 항만, 교량 뭐 이런 것들가 짓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안전이라든가 재난 부분이 많이 중요해지면서 교육 과정이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학생부가 7.07이라고 돼 있는데 충원 과정에서 성적이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7.07이고요. 여기서 1.5를 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8.55까지 넘어가잖아요. 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요거는 학생부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고 여기서는 한 0.5 정도를 빼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인데요. 경찰행정학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찰행정학과 같은 경우가 이제 4.3입니다. 근데 이제 옆에 보시면 사회복지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학과나 학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이 됐건 학생부 전형이 됐건 한 1.5 정도 빼주시면은 실제 커트라인과 아주 근사하게 되겠고요.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는
1등급 정도 빼주시면 실제 커트라인과 근사치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과는 지금 왼쪽 막대를 보시면 5.15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한 6.15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커트라인이. 그다음에 경찰인학과 같은 경우는 4.32로 되어 있는데요. 경찰인학과는 한 0.5에서 0.6을 빼주시면 실제 커트라인과 아주 근사치가 됩니다. 그래서 4.8에서 9 정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막대가 이제 높이 올라간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수능 성적입니다. 그래서 이 수능 성적 같은 경우 정시 모집인데요. 정시 같은 경우 여기서 몇 점 정도를 빼야지 실제 커트라인이냐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요거는 학부랑 학과마다 보통 한 30점씩 정도 빼주시면은 실제 커트라인과 아주 근사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경찰행정학과라든가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20점 정도를 빼주시면 실제 커트라인과 아주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라대학교의 장학제도 및 기타 현황입니다. 한라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만도 엘리트 전형이 있기 때문에 그 만도 엘리트 전형 장학생을 갖다 선발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한라그룹 계열사 중에 만도라고 하는 만도가 이제 매출액이 한 6조 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예, 그런 만도라는 기업에서 이제 요걸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적이 2.99 이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만도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제공하고 가능성을 굉장히 넓혀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어번대랑도 이제 공동 학위 과정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교내 장학금, 국가 장학금, 한라대학교는 다양한 장학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라대학교는 뉴스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최근 강원도 내 장학금 지급률 1위도 3년 동안 했었고요. 또 이제 한라그룹이 재단이다 보니까 한라그룹 계열사에서 나오는 장학금이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1인당 평균 지급 금액과 총액이 이제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라대학교 기숙사가 있는데요. 한라대학교 기숙사는 우리 한라 비발디 아파트로 알려진 주식회사 한라, 옛날에 한라건설이라고 했는데요. 한라건설에서 이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라건설이 이제 인천공항 1터미널이라든가 이제 KTX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건설했었는데요. 학생생활관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쾌적하고 아주 멋진 환경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라대학교의 학생생활관은 전부 2인 1실로 되어 있고요. 개별 에어컨과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욕실이 준비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대학 생활을 갖다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라대학교는 또 이제 위치가 또 원주에 있습니다. 원주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원주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모두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도시입니다. 다양한 여러분들의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지금 한라대학교 앞쪽으로 해서 남원주 역사라고 하는데요. 지금 원주역으로 명칭이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또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한라대학교가 앞으로 교통도 여러 가지 생활도 되게 편리해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한라대학교와 함께하는 든든한 한라그룹사가 있습니다. 지주회사인 한라홀딩스,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회사 한라, 또 자동차 부분으로서 주식회사 만도 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라그룹 계열사, 또 이제 한라그룹 계열사 중에 또 관계사가 있습니다. 관계사가 한 200여 개 되는데요. 이런 관계사에도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라대학교는 슬로건이 학생성공대학입니다. 여러분들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라대학교와 함께 멋진 대학 생활을 꿈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